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호기심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욕심을 자극하는 거. 네.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굉장히 상황을 급박하게 돌립니다.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어떤 관계를 딱 맺기 시작하면 그것을 끊기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는 이 피해자 스스로가 상대에 대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종속이 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기력에 빠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자, 이번 주제는 좀 사기꾼. 요즘에 스팸도 많고 피싱도 많고 해서 이런 것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거짓말은 사실은 하면서 조금씩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주 선의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사기치는 분들, 저는 정말 이해가지 않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저희 이제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저희 채널이 김작가 TV를 사칭해서 단체 피싱 문자, 스팸 문자 가고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것들 하시는 사기치는 사람들의 심리의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할까요? 본인들의 특성을 소지를 갖다 개발해서 특성화시킨 거죠. 이 채널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그 경제 관련을 다루는 이제 채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중요한 게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생각은 육체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뭐 벽을 기어오른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차별화를 두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블루 칼라면 나는 화이트 칼라다라고 하는 정도. 왜 저렇게 힘들게 그 범죄를 해서 그 자기도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기질이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기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기질이 없으면 사기를 치기가 어렵고, 거기에 이제 현란한 말솜씨. 그리고 이제 상황을 순간순간 모면하는 그런 그 임기응변력.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에 이제 철판을 까는 거죠. 철판을 깔고 그것이 드러났어요. 드러났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유를 막 대는 거예요. 난 그걸 안 갚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쪽에서 자금이 안 풀린다 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나름대로의 특성을 본인들은 장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것이 계속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약해요. 약하니까 한 번 사기를 치다가 걸려서 들어가면 한 10년 정도 푹 있다가 나오면 이 감각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도 변했고, 옛날에는 뭐 휴대폰이 이 정도였는데 10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졌고, 이렇게 돼야 적응을 못 하는데 금방금방 또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결국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잘 살아요. 왜? 남의 돈 가지고 살거든요. 그리고 이자를 준다 하더라도 A에 대한 이자는 B 거의 원금을 가져와서 주니까 계속 고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한계에 다르면 터지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뭐 몸을 숨긴다든지 뭐 잠수를 타거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걸려요. 그럼 이제 들어가죠. 그럼 들어갔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죄가 가벼운 것 같아요. 그 처벌이. 그러니까 이제 죄는 무거운데 처벌은 약하니까 나와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시급 얼마를 받고 이렇게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느니 내가 한번 뭔가 좀 이렇게 액션만 취하면 그보다도 수백 배의 돈이 들어오는데 왜 그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결과적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을 조장하는 데 일조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처벌이 높아져야 할 텐데, 그럼 거짓말의 유형은 좀 어떤 게 있고, 거짓말은 모두 나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우리 그 김 작가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자기가 느끼는 것을 입으로 다 이렇게 그 뱉어낸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상당히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뭐 확실한 그 방법이죠. 그래서 예컨대 모여 사는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맞춰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에서 아니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어 놨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참 솔직하고 진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사람은 정말 예의가 없고 무례한 사람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기가 좀 감수를 하고 그럼 좀 맛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안 먹고 다른 걸 먹으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품평을 한다든가 이게 이제 본인들은 굉장히 세상을 나는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제 그 인간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굳이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있는 분위기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굳이 그때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요. 이제 거짓말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런데 했어요. 했는데 안 했는데요. 전형적인 거짓말이죠. 네. 너 이거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가져갔어요. 자기 주머니에 있어요. 못 봤는데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혼합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혼합, 그러니까 이제 진실과 거짓을 적절하게 섞는데 헷갈리죠. 앞에 거는 아니요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너 짜장면 먹었어? 그런데 여기 짜장면 이걸 이만큼 붙이고 안 먹었다고 하는 게 그거 어떻게 보면 귀여운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혼합적인 것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청문회 같은 데 나와서 네. 진술을 한다든가 그럴 때도 진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가장 그 결정적인 거짓말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같이 집어넣는 거죠. 강아지들 약을 줄 때 그냥 주면 안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아지 약을 주기 위해서 뭐 땅콩같이 이게 버무린 게 있어요. 그런 수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는 이게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다고. 이거는 자기 맛있는 먹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일부러 우리가 강아지를 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이 진실에 거짓말을 이렇게 섞는다. 그게 이제 혼합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그대로 답을 해버리면 자기가 이걸 견디기 어려우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너 그때 뭐 한 거야? 그러면은 제가 원래 가정이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때 뭐 했냐고 얘기를 하라고. 그때 날이 굉장히 추웠었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논조를 흐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참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방법,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방어적 거짓말이라고 해서 있겠죠, 방어. 자기를 스스로 방어를 하기보다는 예컨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범죄자예요. 형사가 찾아가서 아들이 소재를 물었을 때 그 부모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뭐 이제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자기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 그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 아예 공세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있죠. 상대를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걸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조작을 해서 너 지금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했었잖아 라고 그런 이제 그 거짓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몸짓을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차가 이렇게 부딪혔어요. 세게 부딪힌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나오면서 목을 계속 잡는. 저 당한 적 있습니다. 진짜 미약하게 부딪혔는데 한방병원 가시죠.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요소로 삼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떤 액션을 통해서 나는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아 라는 거, 이제 코스프레형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 우리가 거짓말 좀 알아챌 수 있는 단서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하는 그런 그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 컨택트 안 하려고 하는. 네.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은 마음의 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눈은 마음의 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지만 눈에서도 눈빛이 있거든요. 눈빛이 있어요. 눈빛이 다릅니다. 화가 났을 때 똑같은 눈인데도 화가 났을 때 기분이 좋을 때 그다음에 사랑이 행복할 가득한 때 눈빛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 사람 눈만 본다고 해서 눈에서 항상 똑같은 어떤 느낌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 예, 눈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있어서의 동료가 그런 어떤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눈을 뗄 수 있으면 본능적으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슴이 뛴다거나 그게 이제 바깥으로 표현이 됩니까? 표시가 안 나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얼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런저런 이유나 과정을 통해서 손으로 자꾸 얼굴을 만지는 거. 예, 코를 만지거나 그 다음에 뭐 하는 등등. 그래서 손을 이용해서 코하고 턱을 코 간지러울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저쪽 딴 쪽으로 보면서 그다음 턱을 만지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 막 아주 끔찍한 장면을 본다거나 너무 막 슬퍼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일 때 손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내면적인 그런 것을 이 손이 보완적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그것이 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죠. 통상 이제 사람이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눈을 탁 이렇게 마주치면서 상대를 평가하거나 상대를 인식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1초만에 평가하나요? 뭐 1초보다 더 짧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물의 세계라는 것이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 물론 그거 자체가 정확하다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처음에 만났을 때 악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눈을 외면하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없죠. 눈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예의죠. 그 예의죠. 근데 바라보는데 저쪽을 쳐다본다? 그거 이제 굉장히 상대로 하여금 모멸감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게 이제 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나 목소리에서도 상대방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는 단서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 어렵나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기꾼일수록 목소리 더 멋있더라고요. 준비되고 중점에 굉장히 상대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막 끌어다니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풍기는 거예요. 그 풍기는 어떤 그 분위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다가서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이게 기회인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배척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급박감을 주는 거죠. 그럴 때 목소리가 자기가 막 떨리면서 하겠어요? 이미 자신감이 있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목소리 가지고 우리가 들어서 사기꾼을 알아내는 방법은 그건 굉장히 쉽지가 않다. 오히려 숙달된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보다 목소리가 더 멋있어요. 왜? 이미 외모로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차고 있는 뭐 시계가 굉장히 비싸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타고 있는 차가 아주 비싼 차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미 소품들을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전형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거 보여주고 하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떨릴 이유가 없죠.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가상사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컨대 배우가 왕의 역할을 하는데 목소리가 근엄하지 않고 막 떨고 그러면은 감독에 의해서 잘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목소리를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습관적으로 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뭐 말 버릇 같은 거 있을까요?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정적인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 뭐 좀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뭐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대강 밥 먹고 숨 쉬고 살고 있어요. 뭐 이제 이런 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다 그건 아니지만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렇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확신을 주는 얘기도 때에 따라서는 합니다. 이번에 투자하면 확실하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 돈 주기로 했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는 조금만 있으면 된다. 내가 이제 어떤 은행에 가서 지금 그거 받을 그게 돼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이제 가면 나타나지 않거나 갑자기 전화가 와요. 급한 일이 생겨서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지쳐서 떨어져요. 상대도 알아요.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금전 사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사기를 치고 난 이후에 그 피해자들 중에서 몇 명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 돈은 안 갚아도 당신 돈은 꼭 갚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차도 운전해주고 옆에서 보조 역할도 하고 왜? 이 사람은 이미 다른 피해자들은 뭐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나는 내 돈만 챙겨준다라고 하는 말을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사실 사기도 지금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금전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기도 보면은
뭐 종교 사기도 있고, 그렇죠. 결혼 사기도 네. 있고, 뭐 정치도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뭐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나중 되면은 그게 없죠. 예, 근데 이제 결혼 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사기꾼들은 자기를 불쌍하게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갖다 굉장히 과대포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누구를 불러서 뭐 만나는 장소도 아주 최고급 맞아요. 호텔에 있어서의 커피숍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후광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벌 같은 것도 이제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직업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의사라고 해가지고 그 병원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의사 가운을 입고 앞에 그 저 출입증 달고 나와서 지나가는 그 간호사들한테 요즘에 뭐 별일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지나간 그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저 사람 누구였지 하고 이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이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해서는 그렇죠. 의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 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니까 저 사람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저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생전에는 오지 않겠구나. 뭐 그런 느낌을 준다거나 또 이제 종교 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너는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굿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연관된 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너 이거 하면은 잘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꼭 여기서 굿을 하는데 저렇게 돈을 들여서 잘 되는데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이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너희 자식 중에 누가 잘못돼.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무섭죠. 저 이제 웃겼던 건데, 저 뭐 사주, 타로, 뭐 그다음에 전보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재미로 다 가끔씩 볼 수 있잖아요. 뭐 재미로 여자친구랑 볼 때도 있고 한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해외여행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해외여행 발권하려고 할 때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좋죠. 찝찝한 거예요. 나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버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구나. 근데 물론 잘 갔다 왔습니다. 옛날 교과서에 이런 그 글이 있었어요. 어떤 그 고개에서 한번 넘어져서 뒹굴면 몇 년을 못 산다. 몇 년밖에 못 산다. 이제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제 넘어졌죠. 몇 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그렇게 지나간 사람이 그래? 그러면 한 번 넘어져 가지고 3년 살면 한 30번 넘어져 봐라.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물을 바라보는 발상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 삼천갑자 동방사기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좋은 얘기를 들으면 모르겠으나 좋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 늘 기억에 남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탁 걸려드는 게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 30년 동안 그 사람한테 코가 껴가지고 그 사람의 몸쪽 노릇을 하고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이제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런 경우가 남편이 교통사고가 날 거다. 사실은 근데 났어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그냥 신의 소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고개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그럼 30번 넘어지면은 곱하기 3 해서 90살까지 산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한번 넘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누가 나를 좀 이렇게 내가 의존을 하고 보는 대상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때 탁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대를 이어서 그 한 사람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완전한 그 종속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 사기, 결혼 사기, 금전 사기, 뭐 정치 사기. 그러면 사기꾼들이 어려워하고 좀 함부로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뭘 할 때 이건 너만 되는 거야. 남한테 얘기하지 마. 이게 고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자꾸 남들한테 알리면 네 파이가 작아져.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자기는 그리고 입을 딱 막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금전과 관련돼 가지고는 투자하면은 떼돈을 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갖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은행 이자가 지금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한 대여섯 배 주겠다. 맞아. 그런 것도 있죠.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화 와서 기획부동산. 선생님 많죠. 이번에 아주 정말 이런 데 있습니다. 근데 한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자기 형제한테 일단 먼저 전화해야죠. 그렇죠. 자기 가족들, 친척들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제 전화번호 노출돼서 오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까운 분한테 빨리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이 사람은 관심이 없구나. 그럼 일단 안 걸리는 거죠. 욕심이 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과도한 행운이 자기한테
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뭐 갑자기 있는데 뭐 자기가 복권을 갖다 걸고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렇게 과도한 행운이 갑자기 능굴체로 굴러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판단이 좀 냉철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금전적인 사기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가 뭐 점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좋지 않은 걸 하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그 굳이 안 보는 거예요. 그거 뭐 보고 자기가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그 뭐 진시황이라도 세상 떠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따지면 현대인들은 말이죠. 조선시대에 살았던 그 왕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좋은 거 먹고 맞아요. 편하게 살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하에 있죠. 겨울에는 뭐 히터에 있죠. 그때 해봐야 조선 왕들은 그 석빙고 거기에서 겨우 이제 겨울에 있던 그 와서 그 식혜에다 조금 얼음 띄워 먹는 게 그 상대적인 그 우월감이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그 뭐 제대로 저기 정수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따지면 뭐 글쎄 굳이 그걸 보고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황과 사실에 대해서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늘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요. 그 상황이 굉장히 뭔가 막 급박하게 돌아가서 나중에 복귀를 해보면 충분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었는데 그때 허둥지둥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AI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얼굴도 복제를 하고 목소리도 다 복제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SNS를 통해 가지고 아빠 나 지금 납치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전화 와가지고 당신 딸 납치됐어. 그리고 뒤에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사람 결혼 안 한 사람이야. 어디서 내가 딸을 뒀지? 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건데 딸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자세히 들어보면 목소리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해가지고 그거 나와버리면 지금 요즘에 그 뭐 딥페이크에서는 유명 연예인들 목소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그 딥페이크는 아니지만 그런 그 피해를 받은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내가 여기서 허둥대든 안 되든 저쪽에서 해코지 하려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거를 평소에 연습을 해두는 게 필요하다. 또 군에 가 있는 아들 부대라고 전화 와가지고 아들이 사고 쳤으니까 빨리 돈 보내라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한 단계만 조금 내가 1, 2분을 더 빨리 해서 이 돈을 갖다 붙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죠. 전화가 왜 이러지? 그러고 끊어버려요. 전화가 안 들리지? 그러고 끊어버리죠. 끊으면 저쪽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화로 확인하면 저기에서 전화를 할 때 이 전화는 통화 중일 거 아니에요. 그럼 추가적인 협박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다양하게 본인이 평상시에 준비를 해놔야 그런 상황이 탁 오면 본인이 좀 뭔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청첩장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청첩장 누르면은 네. 사실 근데 보통 그거는 좀 당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이제 자녀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내니까 그냥 결혼하는 거야. 정말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범죄자들이 거짓말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방법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호기심이 있죠. 완전히 뭐 지금 이분이 몸이 아파서 뭐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사기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욕심을 자극하는 거.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굉장히 상황을 급박하게 돌립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의 언혼이라든지 그래서 소위 이제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기라고 하는 그 하나의 주제인데 거기에 대한 그 추가적인 하위 단계에서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뭐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욕심을 자극하고 그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미끼를 던지고 또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만들지 않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의존하게끔 하고 그리고 한번 어떤 관계를 딱 맺기 시작하면 그것을 끊기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피해자 스스로가 상대에 대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종속이 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기력에 빠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서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약간 악영향을 끼치는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이 요즘에 확실히 좀 주변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해서 뭐 최근 4, 5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용어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그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정신적 조종, 정신적인 통제, 그 사람의 그 정신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저거는 분명히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 문제는 당사자, 이 피해 당사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학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학습이 되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맞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정폭력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출돼 있는 그런 아내들이 내가 이렇게 맞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때리는 당사자가.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때리겠냐. 그게 이제 계속 오랜 기간 되잖아요. 잘못해서 맞은 거고. 또 이제 어떤 단계까지 가게 되냐면 안 맞았는데 이렇게 자도 될까? 오늘 할당량이 있는데 뭐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너의 잘못이고, 이러한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 합리화, 자기 합리화의 규제예요.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 합리화의 규제고 굉장히 이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요.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말로 자기 객관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자기가 아니라 상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가끔씩은 이제 당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왜 당할까라는 좀 안타까움 나중에 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뭔가 중심이 안 서 있어서 그런가? 아니, 이걸 객관적으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면 이건 분명히 너무나도 날 가스라이팅하고 잘못된 건데 제대로 된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느낌? 이게 정상적이 아닌 건데 제가 뭐 남의 일이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뭐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소통하면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자기가 어떤 뭐 상담을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 중에서는 저는 이제 좀 권유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좀 책들을 읽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 책을 읽으면 그러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읽느냐, 그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역사든 뭐 소설이든 시건 뭐 교양서건 뭐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뭉뚱그려져 있는 데서 A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답안지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상호 어떤 조합적인 그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어떤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적합한 어떤 그 대응책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1년에 막 한 권,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아까도 이제 뭐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스라이팅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죠.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알아차리는 거. 윗사빠나라고 하는 뭐 수행법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는 이게 알아차린다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사람이 격분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수행법을 제가 보니까 내가 화가 났구나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또 다른 나가 알아차리는 게 그게 객관화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알아차리는 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나. 본인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적어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식을 그러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부모의 행동은 좀 뭐고, 자식이 어쨌든 거짓말을 어릴 때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부모는 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children see, children do. 애들은 본대로 한다.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것도 알아차려야 돼요. 이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거는 내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진 않았는데 우연히 이 기회가 왔어요. 그럼 이 기회를 내가 자식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인가. 어떤 부모가 이제 자식하고 같이 가서 놀이동산에 갔는데 지갑을 주웠단 말이에요. 지갑을 주웠는데 안에 보니까 뭐
현금도 있고 수표도 있고 돈이 꽤 거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그냥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나중에 나도 저거 그냥 집어넣어도 되겠구나. 그런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냥 자기가 가서 유실물 센터에다가 이게 주고 끝나고 오면은 그는 뭐 그냥 그 평균작이고 이때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초등학교 뭐 3, 4학년 되면 모르겠지만 한 뭐 1학년 정도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연령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야 이거는 주인이 잊어버렸는데 이걸 갖다가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잃어버려가지고 돈 이렇게 다 잃어버렸는데 무지하게 가슴이 아프겠다.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남의 걸 훔쳐서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그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가슴이 아프니까 이거 돌려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맞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가 가서 한번 신고해. 내가 뒤에서 아버지 볼 테니까. 그럼 이제 가서 자기가 그런 그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실물 센터에 가서 신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래 하는 거다. 옛날에 뭐 용산에 가면 그 게임 같은 거 파는 그런 데가 많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 가면 아이가 게임을 훔치다가 거기서 이제 주인한테 잡힌 거죠. 이제 요즘 같으면 막 그냥 뭐 경찰을 부르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 거기다 세워놓고 창피를 준 거예요. 많이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우린 모르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창피를 주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은 이 아이가 아저씨 이제 가도 돼요. 왜? 부끄러우니까. 근데 안 돼 임마. 도둑질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아마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 애보다 더 어린 애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기 돈을 내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저렇게 창피를 당하고 어른 되면은 경찰서에 갈 수도 있다. 이런 한마디들이 그 아이의 도덕적 기준을 뭔가 이렇게 세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말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자녀의 성격을 형성하는 정말 가장 큰 세계관이겠네. 사실 이런 양육도 있지만 부모의 그런 기질이나 이런 DNA가 유전되는 것까지 사실은 다 포함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프로이트의 심리적 결정론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뭔가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인간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저게 우연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들도 반드시 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특정한 동기와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반사작용 같은 경우 재치기를 한다든가 딸꾹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죠. 의미가 없죠. 뭔가 어떤 상황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결이 다르게 저렇게 반응을 하면 그 뒤에 동기, 원인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프로이드가 이제 주장을 한 그 심리적인 결정론입니다. 모든 일에는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가 동기가 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과 동기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원인과 동기에 자녀에게 부모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큰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아이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어렸을 때 계속 학대를 당한 애들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밥을 굶긴다든가, 그 먹는 거 가지고 막 그 아이에게 체벌한다든지, 신체적으로 아주 뭐 가혹한 체벌을 한다든가, 그러면 일단 자기가 이 바른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반대 급부가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를 가장하거나 또는 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남들에게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